보는 사람마다 다 예쁘다고 하니까 디아망과 비슷한 질감으로 좀 유명한 업체에서 너무 겁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저도 이런 하자가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세상에서 제일 슬픈 이가 나가버렸어요. 안녕하세요, 물든입니다. 저번 주에 올린 집 소개 영상을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 궁금해 해주셔가지고 좀 빠르게 리모델링 관련 영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혹시 이 영상으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바로 전 영상인 홈투어 영상을 보고 오시면 저의 집의 전체적인 인테리어 느낌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저희는 평수 대비 낮은 예산을 가지고 그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제 선택이 당연히 최고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예산에 따라 더 나은 선택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 리모델링 관련 정보는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마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마지막까지도 제일 고민했던 게 마루인데요. 결론적으로 저희 집 마루는 강마루고 동아마루의 나투스강 프렌치 오크 색상입니다. 좀 밝은 옐로우 계열의 색상이에요. 그래서 두께는 7.5T고 폭은 143mm로 광폭마루에 포함되는 마루입니다. 일단 후보군에는 없었는데 저희가 샘플로 보다가 결이 너무 예뻐가지고 반하게 됐고요. 색상은 사실 채도 낮은 이런 브라운 계열의 마루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집은 남동향이라서 오전이 지나면 해가 좀 넘어가니까 마루가 좀 더 밝아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프렌치한 느낌의 인테리어를 생각했어서 최종적으로 이 마루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사실 브라운 계열을 생각했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깔아진 걸 보고 좀 너무 밝나 싶었는데 보는 사람마다 다 예쁘다고 하니까 저도 지금은 아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찍힘에 약하다고 해서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요. 당연히 날카로운 거나 무거운 걸 떨어뜨리면 어떤 마루든 찍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는 아직까지는 뭔가를 떨어뜨려서 생긴 찍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마루는 시각적으로도 넓어 보이니까 웬만하면 140mm 이상의 광폭 마루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집에 마루를 핸드폰으로 찍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하고 실제 색깔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꼭 직접 보시고 가능하시면 전시장에 가셔서 전체적으로 깔린 느낌을 보고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벽지랑 필름 얘기를 해볼게요. 벽지는 마루에 비하면 꽤 쉽게 선택을 했는데요. 일단 디아망과 제일 비슷한 질감으로 좀 유명한 개나리의 로하스 벽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그 라인에서 제일 밝은 화이트예요. 이게 부드러운 화이트 톤이라서 전체적으로는 깨끗하게 하얀데 빛에 따라서 은은하게 빛 반사가 되니까 벽 자체가 살짝 광택이 나는 느낌이라서 이게 고급스럽고 예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게 샘플로 비교할 때 밝은 걸 옆에 놓고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다 어둡고 노랗게 보여서 비교 자체가 좀 정확하지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밝은 걸 기준으로 비교하기보다 가능하다면 하나씩 보면서 벽에 대보고 우리 집의 분위기를 좀 생각을 하면서 고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저만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구성은 좀 더 살아봐야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여러모로 좀 만족을 하는 벽지입니다. 그리고 방문, 몰딩, 걸레바지까지 전체 필름 색상은 예림의 크림 화이트 색상으로 했습니다. 그 필름의 톤을 약간 다르게 했다가 오히려 이렇게 벽지랑 같이 있으니까 떠 보이거나 누렇게 보인다는 후기들을 봤어서 처음부터 벽지랑 최대한 비슷한 색감으로 하려고 했고 실제로도 색감 차이가 없이 통일된 느낌이라서 좋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필름을 다 맞춰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조합으로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할 말 많은 조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조명은 일단 상상만으로는 알기가 힘든 부분이다 보니까 조도, 색상, 크기, 배치 다 엄청 찾아보고 고민을 했는데요.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2인치랑 3인치를 놓고 엄청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2인치가 예뻐서 하고는 싶은데 특히나 인테리어 업체에서 너무 겁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어두울 거라면서. 그래서 저도 사실은 2인치로 다 하고 싶었는데 3인치를 섞어서 하게 됐습니다. 일단 조명 배치는 제가 다 직접 해서 업체에 요청만 했고요. 공간별로 어떻게 조명을 배치했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키면은 이렇게 아래를 키면 머리맡 부분만 이렇게 조명이 켜집니다.
거실도 좀 디테일하게 조명이 나눠져 있어요. 참고로 저희 집은 다 확산형이고요. 오로지 여기 홈카페존 위에만 컵조명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차이점을 보여드리면 이게 확산형, 요게 조명입니다. 조명도 정리하자면 내 집은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밝히고 싶은 곳과 그렇지 않아도 되는 곳을 잘 구분해서 조명을 배치하시고 취향과 각 공간의 용도에 맞게 조도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3인치가 필요하다 싶으면 과하지 않을 만큼만 배치를 해보시고 2인치도 와트에 따라서 조도가 좀 더 밝은 제품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꼭 스위치 구성도 나한테 맞게 직접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바로 스위치 정보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전체적으로 베코보노 제품 그리고 주방만 르그랑 제품으로 했습니다. 스위치는 이미 베코보노로 결정을 했는데 저희 스위치 박스 규격 때문에 직사각형 형태의 그런 스위치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주방은 4구짜리 스위치가 필요했는데 베코보노에는 3구까지만 직사각형이고 4구부터는 다 정사각형이더라고요. 그래서 4구짜리를 별도로 찾아보다가 르그랑의 비보 제품으로 하게 됐습니다. 사실 주방만 다르면 좀 이상하려나 싶었는데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라서 전혀 거슬리지 않고 오히려 지금 주방 쪽에는 르그랑이 잘 어울려서 처음 생각한 대로 다행히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베코보노 색상은 처음에는 화이트로 구매를 했다가 이게 약간 유광의 생 화이트라서 저희 벽지랑 너무 안 어울리더라고요. 바로 매트 크림으로 교환을 했고 이게 무광의 크림 색상이라 너무 귀엽고 예쁩니다. 그 외에 걸레바지, 문선, 문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비용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딱히 무몰딩, 무걸레바지를 고집하진 않았어서 그냥 걸레바지는 4cm로 수정을 하고 9mm 문선에 몰딩도 얇게 살렸습니다. 이것도 예상과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걸레바지가 있고 몰딩이 있다고 해서 안 예쁜 게 아니고 충분히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때문에라도 혹시 망설이고 계신다면 너무 다 없애는 거에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무몰딩, 무걸레바지 이런 시공이 시공자의 실력에 따라서 편차가 좀 심한 것 같기도 하고 무몰딩으로 하게 되면 벽지를 잡아주지 못해서 나중에 하자 발생률이 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색상 모두 벽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림의 크림 화이트 색상으로 했습니다. 이제 공사 전에 미리 알고 좀 참고를 했더라면 하는 점을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도 이런 하자가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전혀 몰랐어서 업체에 주의를 시키지도 못했고 또 공사 중에도 미처 체크를 하지 못해서 지금은 그냥 흐린 눈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저희는 시공자의 실력을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믿고 맡기는 수밖에 없는데 혹시 모르니 이런 부분은 주의해주세요 라고 업체에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인지를 하고 있었으면 좋았을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도배 후에 하단에 검정선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도배가 끝나고 저녁에 가서 불을 켜보니까 하단에 미세하게 검정 선이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도배를 할 때 초배 단계에서 부직포를 사용하는데 이게 그 부직포 자국이라고 해요. 근데 이 자국이 없으려면 추가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또 도배 견적이 달라질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관련 내용 자체를 못 들었어서 선택지도 없었지만 사실상 이걸 잡으려고 다 뜯고 도배를 다시 새로 할 수는 없어서 그냥 놔뒀는데요. 도배 전에 미리 시공 방법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배 풀 자국입니다. 저희는 심하지는 않지만 바닥에 조금씩 도배풀 자국이 남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도배를 하면서 풀이 튀거나 이랬을 때 바로바로 닦아주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렇게 자국이 남는 거죠. 심한 분들은 벽지 군데군데에도 그런 풀이 좀 묻어 있기도 한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달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비슷한 현상으로 욕실 타일의 얼룩입니다. 이것도 타일 사이에 매질을 채우면서 발랐던 시멘트를 깔끔하게 닦지 않아서 생긴 얼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청소하면 사라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워지질 않고요. 업체에 요청하면 된다 아니면 없애주는 약품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귀찮아서 놔뒀습니다. 저희는 밝은 타일이라서 이것도 크게 티나진 않아가지고 그냥 살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적벽 두께를 확인하는 겁니다. 저는 샤워 공간에 조적벽을 세우기로 하고 조적벽의 두께까지는 따로 생각을 못했는데요. 막상 조적벽이 세워진 걸 보니까 너무 두꺼워서 좀 많이 아쉬웠어요. 이것도 폼 세라믹이라는 재질로 하게 되면 6에서 7cm 정도? 그 정도로 얇고 진짜 벽돌로 세우면 12에서 13cm 정도로 좀 두껍게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시공자의 시공 방법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 같으니까 미리 두께나 조적벽의 자재 같은 거는 업체에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세상에서 제일 슬픈 졸리컷의 단점입니다. 저는 사실 그냥 다 졸리컷으로 하니까 당연히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업체에서 따로 단점을 듣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게 타일의 모서리 부분을 얇게 갈아서 이렇게 맞대는 거기 때문에 그 맞닿은 부분이 엄청 약하대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충격이 있거나 아니면 충격이 없더라도 스스로 깨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이가 나가버렸어요. 이걸 업체에 문의를 하니까 원래 졸리컷이 들어가면 약해서 그럴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졸리컷 특성상 일반 줄눈이 아니라 케라폭시라는 재질로 마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또 비용이 좀 꽤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욕실 시공비에 그 케라폭시 비용이 플러스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은 저처럼 이빨 빠지기 전에 꼭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저의 TMI를 포함한 리모델링 이야기였고요. 알아본다고 알아봤지만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았고 한편으로는 계속 선택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가서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식이 약간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결국엔 이렇게 리모델링을 마치고 관련 영상까지 찍게 되니까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인테리어 앞두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하자 없이 예쁘게 공사 잘 마치시길 바랄게요.